네. 자,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법 작문의 세 번째 배정된 문제인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시문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래프가 간단한 게 하나 나오고요. 그리고 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에 생소하시죠? 자, 이게 언제적 문제냐면 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생소하실 걸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1학년,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형식이긴 한데 3학년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그런 유형이에요. 자, 이 내용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유추 문제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제시문다가 다시 나오죠. 자, 여기까지도 익숙한 겁니다. 자, 익숙한 문제에다가 약간 생소한 게 하나 들어있고 선다가 좀 어려워졌다. 이게 이제 그 22학년도에 바뀐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배정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.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. 여러분 이거 언제 보셨죠? 중학교 때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중학교 2학년 2학기, 3학년 1학기 때 보던 유형이에요. 중학교의 문제예요.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작문에서도 좀 들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. 자,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, 자,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. 즉, 지금 3개의 배정된 문제에 제시문이 있었는데, 제시문 다음에 첫 문제는 익숙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. 이게 이제 바뀐 수능의 유형이다. 요거까지는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, 자, 여기 조건이 하나 들어오죠. 친구의 조언으로는 요약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으로 해야 되고,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좀 많이 보던 유형이에요. 그리고 2학년 때까지도 보던 유형입니다. 3학년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뭐 나오는 모의고사도 있었고 수능에서는 조금 이런 문제는 배제되었다가 역시 예시 문제에서 등장을 했네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.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배정된 선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익숙한 유형이긴 한데 조건부에 문제가 하나 배정되었다. 그리고 44번 문제부터는 역시 앞말 다르고 뒷말 틀리고 뭐 앞말 맞고 뒷말 맞고 요거를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장문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. 자, 고려할 때 가와 나의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또 제시문을 이렇게 양분해서 확인해야 되는, 역시 3번 배정도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야 된다는 점. 자, 동일하죠? 지금까지 봤을 때 얘만 세 번째 장문 영역에서 포함이 되었고요. 그리고 네 번째 문제, 자, 반영되지 않은 쓰기 윤리, 이것도 어디서 봤나요? 장문에서 보셨죠? 그러다 보니까 자, 여기 선다,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전혀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을 화법과 작문의 변화 유형, 양태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? 첫 번째 배정된 문제에서는 익숙한 문제가 하나 배정됐고 보기를 통해서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왔고, 그리고 세 번째 배정된 문제는
자, 조건부 보기가 한 번 더 나왔다.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추상어로 많이 나왔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겠다. 두 번째 배정된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는 기본 익숙한 유형이긴 한데 조금 귀찮은 문제가 하나 들어와 있고 시간도 역시 할애할 수밖에 없겠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익숙한 문제를 배정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배정은 되었지만 네 번째 문제가 배정되었을 때는 조금 더 선다도 어려워졌을 뿐더러 보기가 들어오면서 일종의 제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세 번째 배정된 문제에서는 총 4문제가 배정되었고 3, 4, 4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온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문제. 이건 어디서 봤냐면요. 어떤 발표 계획이다.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의 첫 번째 문제가 저 뒤로 가면서 약간 문제를 도치시킨 이런 인상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는 고려할 때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보던 모의고사 문제가 좀 익숙하게 등장을 했으며 선다를 조금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작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세 번째 배정된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.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역시 시간은 조금 덜 소요되겠지만 좀 꼼꼼하게 기간 어디, 대상 어디, 방법 기술 어디, 그리고 과장 어디, 축소 어디, 왜곡 어디.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소규모의 그 내용 자체가 좀 늘어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 2, 3개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이제는 3, 4개 정도를 좀 지향하고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확인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좀 할애를 해야 한다. 그래서 시간 할애는 어떤 하나를 딱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알려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. 이건 아닙니다. 이건 훈련의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익숙해진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이지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먼저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지금 교재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시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.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포함되진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쭉 파일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예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해야 될 겁니다. 왜냐면 방학 혹은 시험이 없을 때, 시간이 좀 있을 때 다른 걸 하지 마시고 화법과 작문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이건 제가 뒤에 포스팅을 하겠지만 그 문학작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국어 지식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은요, 여기에서 비교 분석 문제라든지 서로 다른 관점을 지향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부 후반부로 편성을 했을 때 원래는 21학년도까지는 어떤 문제였냐면 15번까지는 가능하면 빨리빨리 풀고 익숙하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서 시간을 좀 번 다음에 그 뒤에 지식 부분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풀겠다. 이런 전략이 대부분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좀 확인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나왔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진 문제가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바뀐 수능 문제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 부족이
부딪히는 하나의 벽이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, 좀 빨리빨리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난 시간 부족에는 항상 고민했었다. 그리고 너무 어려웠었다. 시간은 항상 10분, 20분이 부족했다. 라고 하는 분들은 언매를 선택하는 게 조금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.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,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다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좀 선택하시는 게 바뀐 수능 유형에 대비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포스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매를 선택할 것이냐, 화작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데, 언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, 화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시사점을 줬다고 했죠. 첫 번째, 선다라든지 제시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 조금 늘어났다. 두 번째,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은 좀 할애할 수밖에 없겠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언매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, 이어서 이 지식 부분과 비문학 부분도 한번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